안녕하세요. 원장님들께서 공동개원으로 병원 운영하실 때 직면하는 4대 리스크를 아시는지요? 이번 영상은 공동개원 시 꼭 검토하셔야 할 4가지 리스크와 그 대비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셔서 도움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공동개원의 법률상 의미부터 살펴보면 공동개원은 병원을 2인 이상이 함께 동업하여 경영하는 것인데 법률에는 동업이라는 개념이 없고 민법 제703조 이하의 조합에 해당됩니다. 때문에 민법의 조합 관련 법률 규정이 동업 시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할 때 효력이 생깁니다. 조합재산은 합유의 개념인데 재산을 처분할 때는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채무부담은 손익분배 비율대로 지게 되고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 대해서는 조합원 모두에게 연대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은 계약 위반으로는 해지할 수 없고 계약 종료, 탈퇴, 제명, 해산 청구 등은 가능합니다. 공동개원은 여러 장점들이 있는데 진료의 전문화와 진료 범위 확대, 그리고 서로 다른 전문 영역에 대한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고 최신 의료 장비 도입, 유리한 입지 선정, 전략적 마케팅 등으로 병원 운영의 규모의 경제가 가능하며 개원자금 부담 감소, 운영비 감소 등 재정적 장점도 있으며 관리감독 효율 및 워라밸 등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단점도 존재하는데 인간관계 또는 경영철학 갈등 가능성 있고 경영상 결정 지연 및 다툼 발생하여 자유로운 경영이 불가능할 수도 있고 중도 참여 또는 탈퇴 시 가치평가에 어려움도 있으며 소득 배분 시에 갈등이나 불편함도 있을 수 있고 인사 문제, 의료장비 구축 등에서 의견 대립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공동개원 시 4대 리스크를 살펴볼 텐데요. 동업계약서 작성 미비 리스크, 공동사업자 유고 리스크, 사업장의 화재 리스크, 종업원의 출퇴근 중에 교통사고를 포함한 산재 리스크 순서로 살펴볼 것입니다. 공동사업자로서 연대 책임이 있기에 이러한 4대 리스크에 대한 대비는 정말 중요할 수 있습니다. 먼저 동업계약서 미비 리스크를 살펴보겠습니다. 제대로 된 동업계약서는 다양한 갈등 발생 시 유일한 해석의 기준이 되기에 반드시 제대로 작성하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사이에 무슨 계약서라며 형식적인 계약서만 작성하고 계약서의 손익분배 비율 정도만 기재해야 하거나 대출 시 금융기관서 요구하는 샘플 계약서만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혹시 분쟁 돌입 시 유일한 의사해석의 기준이 되기에 구체적이고 명확한 동업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고 현재 문제없이 운영 중인 경우라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동업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표와 같습니다. 출자 의무, 손익분배 비율, 업무 분담과 복리후생, 이익배당 및 유보금, 종료 사유, 종료 시의 분배 방법, 의료사고나 세무조사 추징 등 우발 손실, 계약 위반, 의무사항 등이 포함되면 좋을 것입니다. 핵심 참고사항을 정리하면 표와 같습니다. 손익분배 비율 기재된 동업계약서 첨부하여 사업자 등록하게 되고 성실신고는 공동사업장 기준이기에 대부분 5억 이상으로 대상이고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는 1개이며 소득 금액은 손익분배 비율로 안분하여 각각 종합소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대표자명의 사업용 계좌만 사용하면 소득공제, 세액공제 배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대출이자 경비처리 문제가 중요합니다. 개원 전에 각각 받은 대출금은 사업용 자산이 아닌 출자금 성격으로 보아서 비용 처리 불가함에 주의해야 합니다. 때문에 동업계약서상의 공동출자 금액은 최소한으로 설정하고 공동사업자 등록 후 대출 시행하여 증빙 갖추고 각각 사업용 자산으로 취득하면 경비 처리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발생소득을 약정한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 각각 배분하고 그 배분받은 소득 금액을 다른 소득과 합산 후 종합소득세 신고하게 됩니다. 공동사업자의 지역건강보험료는 공동사업장의 비용 처리 불가이고 공동병원이 성실신고 대상자여도 자신의 다른 사업자와 합산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는 공동사업자의 유고 리스크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공동개원 4대 리스크 중에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고 동업자 보험이라는 특별한 보험을 통해서 대비할 수 있습니다. 동업자 보험은 종신보험이나 정기보험의 사망보험금을 활용하여 보험료를 단 1회만 납부해도 바로 고액의 사망보험금을 선취자산으로 확정 가능하여 동업자 유고 리스크에 확정적으로 대비할 수 있습니다.
아주 소수의 보험사에만 동업자 보험이 있고 납입 기간이 완료되면 환급금이 100% 도달되는 상품을 주로 활용하게 되고 달러 상품으로도 준비 가능합니다. 동업자 보험은 2인 이상의 전문직 동업자이면 가능한데 의사, 한의사, 약사, 변호사, 회계사 등이 가능합니다. 만약 유고 없이 일정 기간을 경과하게 되면 일시금으로 수령하여 유동성 등 목적 자금으로 사용 가능하고 계속 보유하여 상속 재원 등으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실행 방법은 계약자와 피보험자, 수익자를 서로 교차하여 두 개의 크로스 계약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즉, 계약 1은 계약자는 A, 피보험자는 B, 수익자는 A로 하고 계약 2는 계약자를 B, 피보험자는 A, 수익자는 B로 정합니다. 계약 후 동업자 유고 발생하면 그 보험금으로 유가족의 생활자금 활용하고 생존 사업자도 투자금 지급까지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A와 B가 사업 초기 자금 5억 원씩 각각 투자하여 공동 개원하고 동업자 보험을 크로스로 가입한 후 동업자 B가 사망하면 계약 1에서 동업자 A는 그 사망 보험금을 수령하여 유가족에게 투자금으로 지급하고 보유하였던 B의 병원 지분을 인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망한 B가 계약자인 계약 2에서는 생존해 있는 A가 피보험자이므로 A로 계약자 변경을 통해서 B 측으로부터 인수합니다. 인수한 동업자 보험은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모두 A로 되어 있는 완벽한 본인의 종신보험이므로 상황에 따라 상속재원 또는 환급금을 활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유고 사태 없이 어느 일방의 독립 등으로 동업관계가 종료되면 크로스로 되어 있던 두 개의 계약을 동시에 계약자 변경을 통해 동일한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의 형태로 변경하여 각각 보유하면 됩니다. 이때도 상황에 따라 상속재원으로 활용해도 되고 해지환급금을 유동성 용도로 사용해도 됩니다. 이런 동업자 보험 활용 시 가이드라인을 보면 동업자 유고 시 생존 동업자가 해당 병원 지분 확보에 좋은 방법인데 동업자 인당 기계약 합산 10억까지만 가입 가능하며 각각의 보험이 동일한 보험기간으로만 청약 가능하고 최소 지분율은 30% 이상이어야 하며 동업자 모두 동시에 가입해야 합니다. 심사 과정 중 일부 거절 시 나머지 동업 자계약도 함께 제한됩니다. 지금부터는 화재 리스크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살펴볼 텐데요. 공동 개원한 병원에 화재가 발생하여 막대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한다면 연대 책임 의무에 따라 그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되기에 비교적 저렴한 비용의 화재보험으로 대비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화재는 인명손실과 재산 피해가 막대하여 사업 수행 불가능할 정도의 리스크가 될 수도 있고 임차인에게는 원상회복 의무가 있으며 동업자에게는 연대 책임 의무가 있기에 화재보험으로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화재보험의 보험료는 손비 처리하여 절세 효과도 가능하기에 좋습니다. 이미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보상 한도는 충분한지 여부, 중요한 대인 보상이 제대로 되는지 여부, 사업장 소재 건물의 다른 입주업체들의 업종 변경될 때마다 고지해야 보상 가능한지 여부, 일부 보험으로 가입되어 전액 보상 못 받는 것은 아닌지 여부, 보험 가입 여부에 대해서 확인하고 저렴한 보험료로 화재 리스크에 확실히 대비하면 좋겠습니다. 화재보험이 필요한 이유는 피해자에게는 효율적인 구제 수단이 되며 사업주에게는 안심하고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즉 사고 시 막대한 손해배상액을 해결할 수 있고 보험료는 세제 혜택 가능하며 배상 관련한 민원 처리를 보험사에서 처리해줍니다. 특히 민사소송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손해배상의 규모도 고액이므로 화재보험이 더욱 필요한 것입니다. 기존 화재보험은 보장 내용 이해 어렵고 담보별 면책사항도 다르고 보상한도 공제금액도 다 달라서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건물 내 입주업체 업종 변경 확인도 해야 하고 고지나 통지 의무 미이행 시는 제대로 보상도 못 받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화재보험은 건물 내 업종 확인 필요 없고 보장 내용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각종 재물 손해, 배상 책임 손해를 하나의 증권으로 쉽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합리적 보험료로 준비 가능한 쉽고 강력한 화재보험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번엔 원장님들이 많이 놓치고 있는 산재사고를 알아볼 텐데요. 산재사고는 제조업이나 건설업 등 위험업종에만 해당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출퇴근 시 사고도 산재에 포함되는 등 그 범위가 점점 확대 추세여서 사무직업종 등 모든 업종에서 대비가 필요하며 당연히 병원이나 의원도 해당됩니다. 정말 저렴한 비용으로 가능하니 끝까지 시청하셔서 검토하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소규모 사업주 분들에게 산재사고가
마냥 자신과는 상관없는 다른 사람들의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출근과 퇴근 시의 사고도 업무 중 사고로 인정하여 모든 업종에 그 위험이 상존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배상 책임 금액을 결정하는 정년의 나이를 65세까지로 연장하는 판례도 있어 사업주가 책임져야 할 배상 금액도 훨씬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주의 배상 책임은 생각보다 막대하여 소규모 사업장에서 산재 사고가 발생하면 거의 재앙 수준에 이를 수 있고 심지어는 폐업해도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산재 사고 위험을 사업장 규모나 업종 형태를 불문하고 준비해야 하며 특히 원장님들에게도 필요하며 종업원 1인당 1만 원에서 2만 원 정도의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준비 가능합니다. 자동차 보험 없이 차량 운행 않듯이 저렴한 단체 보험 준비하여 안심하고 진료에 집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특히 단체 보험 보험료는 비용 처리되어 절세 효과도 얻을 수 있어서 더욱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종업원 1인당 1만 원에서 2만 원 정도의 저렴한 보험료로 산재 사고에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습니다. 원장님들 중에는 종업원들의 업무상 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산재보험에 이미 가입을 하였는데도 추가로 단체보험을 가입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라고 궁금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답은 그래도 단체보험이 필요하다입니다. 만약 종업원이 산재로 사망한다면 산재보험에서는 1300일치의 유족급여와 120일치의 장례비를 산재보험에서 받게 됩니다. 이 경우 유가족은 대부분 민사소송 통해 사망으로 받지 못하는 일실수익과 일실퇴직금 및 위자료 등을 청구하게 되고 재판부는 사업주에게 배상하도록 판결 내리기 십상입니다. 산재보상은 평균 임금을 기초로 하여 정액보상을 하며 정신적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반면 민사상 손해배상은 현실에 발생한 치료비 등의 적극적인 손해와 미래에 얻을 수 있는 이익의 상실인 일실수익, 일실퇴직금의 소극적 손해, 그리고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까지 전체적인 배상을 하게 됩니다. 다만 배상액에서 근로자의 과실만큼은 제외합니다. 기본적으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해서 사업주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출퇴근 시간 사고도 산재 사고의 범위에 들어가 있으므로 산재로 인한 사업주의 책임은 실로 무겁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산재 사고 시 산재보험만으로는 사업주의 민사상 책임을 커버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대안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산업재해 인정 범위는 계속 확대 추세입니다. 특히 2018년 1월부터 출근과 퇴근 시 사고를 산재사고로 인정하고 있어서 산재사고로부터 자유로운 업종이 없으며 의료보건업, IT업종, 식당 등 소상공인 전업종에서 산재사고 대비가 절실합니다. 그리고 판례는 노동가동연한을 65세로 상향하였고 특히 택시기사는 73세, 가수는 70세로 판결하였습니다. 병원에서 단체보험 필요성을 정리하며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단체보험 통해 사업장에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한 경제적 대비, 산재사고 범위 지속 확대로 사업주 책임의 부담 증가, 턱없이 부족한 산재보상금 보완, 민사상 손해배상 금액은 산재보험금의 2에서 3배 정도 수준, 납입보험료의 비용 처리를 통한 절세 효과, 그리고 종업원들의 사기 증진 효과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좋아요, 구독, 댓글은 언제나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늘 건승하십시오.